안녕하세요. 오늘은 충격파 사클 스타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번에 올렸던 충격파 사클의 이해 글과 동영상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댓글이나 개인적으로 연락 주신 분들 중에 액트 밀대 공략법이나 이게 이 빌드가 스타터로서 어떤지 물어보신 분들이 계셨어요. 스타터로서 가능은 합니다. 이미 제가 올렸던 스타터스러운 고유템들과 68렙 기준 스펙으로 10티어 매핑하는 영상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성능도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유명 유튜버 분들이 올리는 특히 주문이나 지뢰 토템 계열 스타터보다는 성능이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이 돼요. 특히 스타터 빌드를 빨리 매핑에 진입해서 빨리 커런시를 모으고 목표했던 빌드로 넘어가기 위한 빌드로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다른 많은 좋은 스타터들이 있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게임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빌드를 한 개밖에 할 수가 없거나 밀리를 해보고 싶으셨던 분들, 충격파 사클이 마음에 들어서 스타터부터 엔드 버전까지 키워보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께는 추천할 만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충격파 사클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헤어리바람 공격 스킬에 충격파 보조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그런 빌드입니다. 그러면 회오리 바람의 타격과 동시에 충격파가 쿨이 돌 때마다 터지면서 데미지를 주거든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일반적인 슬레 사클과 상당 부분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또 다른 이 빌드의 특징으로는 우리가 전쟁 지팡이를 사용할 것이라는 건데, 이 충격파 보조잼 설명 읽어보시면 철퇴, 셉터, 지팡이로만 보조대장 스킬이 사용 가능하다고 되어 있죠. 우리는 이 충격파를 사클에 연결해서 사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지팡이를 사용할 겁니다. 그 지팡이 관련 노드들이 치명타 확률하고 치명타 배율을 챙기기 좋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리 빌드에 어울리기도 하고요. 이제 액트 밀대 주의사항을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일단 전쟁 지팡이라는 이 무기, 지팡이라는 무기가 강제되는 것은 충격파 보조잼을 사용한 이후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기가 마땅치 않으면 충격파 보조잼은 사클 6링크의 최종 순위로 넣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양손검이나 도끼 이런 무기를 이용해 가지고 액트를 미는 것도 좋은 방법이 돼요. 다시 말하면 충격파 보조잼을 언제 사용할 건지를 유연하게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 공략을 보실 분들은 이후에 소개할 스타터 고유템들을 요구 레벨을 확인을 하시고 요구 레벨이 되는 대로 사서 착용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액트 밀 때 공통적인 팁이 될 수 있는 건데, 액트를 무난하게 빨리 밀려면 자신이 착용하고 있는 무기 업그레이드에 좀 커런시를 아끼시지 않으면 좋겠어요. 에센스나 연금 같은 거 줍잖아요. 액트 밀면서 그런 거 아끼지 말고 발라주시고, 그리고 이제 최소 액트 6부터는 원소 저항에도 신경을 써서 죽는 횟수를 최소화하시고요. 시간이 된다면 이제 액트 6부터 모든 잼을 사용하고 원소 저항에도 더욱 신경을 써야 되니까 액트 5에서 액트 5 결배그 방이라는 곳에서 파밍을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10장 2부 10장 키타바를 잡기 전에도 10장 들어가기 전에 피우스로 있죠. 9장 입구 이전 피우스로 해서 랩업도 좀 하시고 여기서 템도 좀 챙기시고, 또 몬스터 레벨이 보시면 61이잖아요. 템 레벨도 61 이상이 떨어지는데 카오스 레시피도 됩니다. 여기서 파밍을 조금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어서 충격파 사클 스타터의 딜과 방어 메커니즘을 좀 설명을 드리면, 딜 메커니즘은 간단합니다. 회오리 바람과 충격파라는 적에게 물리 피해를 주는 스킬을 이용을 할 거예요. 그런데 충격파라는 잼이 이게 보조잼이면서도 저 충격파 스킬을 가지고 있고 이게 발동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잼들의 보조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10분 이용을 할 거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물리 빌드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최종적으로는 딜 로스를 줄이기 위해 정확도를 챙겨서 명중률을 100%로 만들고, 치명타 확률도 100%가 되면 좋겠죠. 둘 다 100%가 되면 유효 치명타가 100%가 될 거고, 이제 그때 치명타 배율을 최대한 챙겨가지고 딜을 뻥튀기를 할 것입니다. 방어 메커니즘은 우리가 사용할 전쟁 지팡이라는 무기 고유 옵션하고 관련이 있어요. 보시다시피 패권의 시대 같은 경우는
지팡이 장착 시 주문 피해를 막아낼 확률 20%라고 되어 있죠. 이런 부분과 지팡이 노드 중에 또 같은 옵션을 가진 노드들이 있어요. 이런 거를 챙겨가지고 막기 확률을 50% 상당 챙길 겁니다. 이어서 이 노드 찍는 순서하고 노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건데요. 한번 같이 볼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 7시부터 9시, 11시까지 갈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럼 사실 민첩을 확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그 공속도 올려주고 정확도도 올려주고 민첩도 올려주는 꿀로드입니다. 처음에 이쪽으로 해가지고 생명력도 좀 챙기고 딜도 챙기고, 그리고 처음에 너무 딜로드가 없으면 액트 멀기가 힘들 수 있으니까 여기 파괴자 노드나 무도 경험 노드를 처음에는 찍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찍어 나가시다가 이 무도 경험 노드는 힐하고 딜 노드잖아요. 이것도 초반에 사용하다가 나중에 회수하시면 됩니다. 전환 포인트가 남으면 그 20부터 학살심장 목걸이가 사용 가능하잖아요. 그때부터 빼도 전혀 무리가 없어요. 피흡과 딜을 다 챙겨주기 때문에 그때부터 회수하셔가지고 다른 곳에 투자하셔도 됩니다. 사용 집행자도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제 범위를 늘리고자 하시는 분들은 추후에 찍으셔도 좋지만 초반에 찍어 사용하시다가 반환해서 나중에 더 좋은 노드에 투입을 하시면 돼요. 치비를 챙길 수 있는 노드나 이쪽 이런 쪽으로요. 생명력이나 이쪽으로 올라가 주세요. 그래서 9시 쪽에 체력 관련 노드하고 여기가 지팡이 관련 노드거든요. 이 노드들을 찍어 줄 겁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될 게 제가 꿰뚫기 관련 노드 6개를 찍어 놨어요. 하나는 강력한 꿰뚫기, 하나는 작살꾼인데 꿰뚫기 확률을 100% 맞춰줘야 딜이 잘 뽑힙니다. 이게 약간 애매한데 꿰뚫기는 100%를 넘으면 100% 넘는 수치에 대해서는 효과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엔드급 빌드로 갔을 때 분광주얼의 옵션이나 장갑 옵션 중에 꿰뚫기 확률을 확보할 수 있는 옵션이 있거든요. 그런 걸 챙기시면 그 수치에 따라서 회수를 하셔도 됩니다. 이쪽을 빼시는 게 더 좋아요. 딜이 덜 떨어집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일단 강철목 자세에서 방어도 증가하고 막아낼 확률 증가에 딜도 조금 올려주죠. 소용돌이 방어막 같은 경우도 지팡이 장착 시 주문 피해를 막아낼 확률과 공격 피해를 막아낼 확률 올려주고 비끼어내기까지 찍을 거예요. 막기 확률을 2배를 올려주는데 막아낼 시 피해도 65%까지 경감시켜주는. 다 찍고 나서 막기 확률을 보면 둘 다 거의 50%까지 확보가 돼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존 메커니즘으로 활용할 거니까 스타터 빌드는요. 여기는 꼭 찍어 주시고요. 뭐 일반적인 사클도 그렇겠지만 지팡이 사용하는 충격파 사클도 정확도 확보가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여기는 정확도 12% 증가에 정확도 150을 올려준 데다가 치명타 확률하고 공격 속도까지 올려줘서 노드 하나가 올려주는 딜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스타터일 때는 여기까지 찍어서 확보를 해주시고요. 나중에 이 노드를 회수하게 되시더라도 정확도 확보가 힘드시면 목걸이 성유작으로 벤류 조준을 확보를 해주시면 엄청 도움이 돼요. 치약하고 치배를 잘 챙겨줍니다. 정확도도 조금 챙겨주고요.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전쟁 지팡이 썼을 때 꿀로드가 이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9시에서 11시까지. 저는 웬만해서는 안 빼는 곳입니다. 노드를. 이런 식으로 쭉 방향이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다가 꿰뚫기 찍을 때쯤에 꿰뚫기 사용할 때쯤에 여기 찍어주면서 여기 생명력 노드도 챙겨주시고요. 쭉 올라가서 이쪽에 칩에 이거는 처음에 썼던 사용집행자 회수에서 찍은 거예요. 여기도 찍어주시고 이렇게 가서 막기 확률도 확보를 해주시고 뱀류 조준도 찍으시고 쭉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능을 조금 확보를 했는데도 그 전쟁 지팡이가 근접 무기 중에서 지능 요구치가 좀 높은 편이에요. 저거 보시면 113 지능이죠.
지능잼이 하나도 없는데도 지능 수치가 요구치의 내 스탯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런 거 하나 찍어 주시면 돼요. 처음에는. 이제 나중에 빌드업 과정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목걸이나 반지 같은 곳에서 지능을 좀 땡겨도 되지만 지금 일단 부족하다 싶으시면 이런 걸 하나 찍어 주시고요. 징노드는 무엇을 챙길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근데 초반에는 잔인한 열정, 끝없는 굶주림, 그 다음에 여기 참수자, 전설의 파멸, 이 순서로 찍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특히 끝없는 굶주림 옵션에서 흡수의 영향을 받는 동안 출혈의 영향을 받지 않음 있죠. 여기 보면 생명력, 잔인한 열정에는 생명력 흡수 효과는 최대 생명력 상태에서 제거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사실상 맵핑을 할 때 우리가 몹을 때리고 있고 조금 몇 초 동안 때리고 있지 않는다 해도 생명력이 가득 차 있어도 슬레이어는 생명력을 흡수하는 걸로 이렇게 간주가 돼요. 그래서 이 노드 하나로 출혈 면역과 기절 면역이 다 되는 거죠. 딜 상승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주얼 고정 옵션 중에 타락한피 면역 있죠. 그게 이제 출혈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냥 출혈은 우리가 이제 흡수로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타락한 피도 마찬가지로 플라스크에 출혈 면역이나 출혈 제거를 달아서 없앨 수가 있는데 그 타락한 피가 피 빠진 속도가 엄청나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물약을 잘 먹는다고 먹는데도 타락한 피 때문에 죽은 적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드는 찍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아이템 무기부터 보시면 무기는 패권의 시대를 쓸 거예요.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옵션이 이제 우리 빌드 스타트 빌드에 안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6링크가 아니면 10카 이하로 쉽게 구매가 가능하실 거예요. 리그 초중반 이후에는 2, 3카 정도 되고요. 참고로 무기가 6링크일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사클 딜을 뽑아내기 위해서 갑옷에서 6링크를 계속 챙겨갈 거고요. 보통 사클 빌드를 하시는 분들 무기 6링크를 언제 챙기냐 하면 자본이 충분히 돼가지고 계몽보조 4렙을 써서 이제 마나 점유 스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라들 마나 점유를 줄여가지고 오라를 하나 더 쓴다던가 아니면 정밀함 이제 레벨 올릴수록 마나 점유가 높아지는 정밀함의 레벨을 높이는 데 사용이 돼요.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어차피 무기를 바꿔야 되잖아요. 빌드업을 하면 이건 스타터로서 쓰는 거고 그때 이제 좋은 DPS가 더 좋은 레어 무기로 바꿀 건데 그때 6링크를 아예 사셔가지고 계몽보조를 끼고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거 6링크 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갑옷을 보시면 타뷸라나 이제 타락 갑옷 이용하시면 되는데 리그 컨텐츠 하면 타뷸라는 좀 심심찮게 나오잖아요. 운이 좋으면 빨리 드실 수 있는데 내가 액트 다 밀 때까지도 못 먹었다. 그러시면 그때 가격 봐서 판단은 하시는 거지만 저는 타락 값도 추천을 하거든요. 우리가 잼 링크를 보면은 빨간색 4개, 초록색 2개를 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이렇게 갑옷이라고 치셔가지고 검색을 하시면 이런 타락 값들이 많이 나와요. 이제 방어도도 챙길 수 있고 아니면 저항도 조금이라도 챙길 수 있는 거. 어차피 거쳐가는 아이템이니까 이런 걸 검색하셔서 사시는 것도 추천을 합니다. 그 다음에 투구는 스타콘자나 드보토 쓰시면 돼요. 둘 다 밀리빌드에 최적화된 투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 스타콘자 머리 보시면 민첩 요구치가 138이죠. 잼도 하나도 안 꼈는데 그래가지고 스탯 보면 처음에는 부족해요. 스탯이 지금 민첩이 162죠. 스타콘자에서 민첩을 플러스 70으로 해주잖아요. 그럼 스타콘자를 빼버리면 92요. 빼면 다시 못 껴요. 보시면 다시 못 끼죠. 민첩이 부족하죠. 이제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후회 오브가 많고 뭐 반환 포인트가 여유가 된다고 하신 분들 이런 거를 찍어요. 이렇게 찍고 다시 반환을 하시면 스타콘자 자체에 민첩 플러스 70 저렇게 민첩을 상당히 올려주는 옵션이 있기 때문에 다시 반환을 하셔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후회 오브나 반환 포인트가 들기 때문에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고요. 민첩을 올려주는 아이템을 끼면 그걸로 인해서 민첩이 올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바로 스타콘자를 바꿔서 끼면 끼어져요. 그럼 아까와 마찬가지로 스타콘자가 끼어진 이후로는 스타콘자 자체에 민첩을 올려주는 옵션이 있기 때문에 민첩을 올리기 위해 사서 꼈던 아이템을 빼셔도 됩니다. 목걸이는 학살심장 낄 거예요. 가성비가 엄청 좋습니다. 요구 레벨이 20밖에 안 돼서 비교적 초반에도 착용할 수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능력치도 상당 부분 챙겨주고 원소 저항에 피흡, 초당 회복량 증가, 흡수한 동안 피해 증가. 이거는 거의 슬리에를 위한 목걸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성유 자그로는 이 역학 충격을 해주시면 좋아요. 색깔은 저렇게 되네요. 호박, 담청, 보라네요. 호박, 담청, 보라. 반지. 반지는 관습. 여기서 이거를 쓰는 이유가 스킬의 총 마나 소모 때문이에요. 사클 6링크 기준으로 이제 마나 소모를 생각하면 마이너스 7, 8 정도는 챙겨줘야 무한정으로 돌 수가 있어요. 저 반지 때문에 마나 소모가 0이죠. 이렇게 해줘야 편합니다. 반지 한쪽은 처음에는 관습을 끼워주시고, 나는 만약에 이 반지에서 다른 옵션을 챙길 거다, 마나는 마나 흡수나 개인 옵션을 다른 곳에서 챙겨서 노드나 다른 아이템에서 챙겨서 해결하겠다 하신 분들은 안 끼셔도 돼요. 강제되는 건 아닙니다. 허리띠는 그냥 소박한 띠나 가죽 허리띠 같은 거 옵션 좋은 걸 레어템 주어서 끼시면 돼요. 기만자 허리띠 같은 고유템도 좋겠네요. 근데 주의하실 점이, 이제 사클은 대부분 이제 엔드 스펙으로 갈수록, 안 그런 분도 계시지만 거의가 허리띠로 리슬라사의 감개나 헤드헌터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헤드헌터나 리슬라사 감개 모두 이제 원소 저항 옵션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허리띠에서 너무 많은 옵션을 챙겨버리면 나중에 빌드업 과정에서 템 바꾸기가 좀 빡빡해집니다. 저항 때문에. 그거는 염두에 두시면 좋고요. 신발도 그냥 레어템 사서 끼우시면 돼요. 이속 증가하고 원소 저항을 챙길 수 있는 거. 신발 같은 경우는 나중에 도순신, 도순맹신, 재순신 이런 걸로 바꿀 거예요. 그럼 그 전까지는 이거를 써야 되기 때문에 좀 커런시 여유되는 대로 빡빡하게 챙겨주시면 좋아요. 네, 마지막으로 장갑은 오스캄을 낍니다. 이게 보시면 생명력 최대치도 올려주고 정확도 200당 공격 치명타 확률도 2%나 증가시켜주죠. 근데 이제 안 좋은 점이 카저를 좀 깎아요. 카저를 깎고, 그런데 이거를 끼우는 이유가 다른 옵션들도 좋지만 저것 때문에 그래요. 암사자의 징표. 근데 문제가 되는 게 희귀몹과 고유몹에 대한 단일들인데, 그때 이제 치약 같은 거 높여주거든요. 암사자의 징표가. 그런 효과 때문에 단일들을 상당히 높여줍니다. 그래서 꼭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오스캄은 꼭 끼워주세요. 나중에 반지를 그 쉐이퍼 영향력에 같은 옵션이 있는 반지가 있어요. 암사자의 징표 발동 옵션이 있는. 그걸로 바꾸기 전까지는 오스캄은 꼭 끼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암사자의 징표 때문에요. 지금 이제 템을 쭉 알아봤거든요. 근데 진짜 안 비싸요, 다. 리그 초반에는 값이 나가는 템이 패권의 시대 이런 게 비싸면 20카 정도 할 것 같은데 6링크가 아닌 거예요. 파워 반지도 리그 당일에 마이너스 8짜리 살려면 10카 가까이 받을 수도 있는데, 이제 이 공략 보실 분들은 스피드런처럼 빨리 밀리실 분들도 아닐 것 같고, 한 일주일 지난 시점으로 따졌을 때도 제가 닌자 검색을 해보니까 다 해서 한 5, 60카, 70카 리그 완전 극초반 가정을 해도 2액 이하로 다 살 수 있는 템들이에요. 오히려 문제가 고유템들보다 여기 저항을 챙기는 레어템들이 더 문제죠. 자, 그렇기 때문에 부담 없이 사용 가능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지금 한 30카에서 40카 정도 들었거든요. 리그 말이라 보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맞추는데 그 정도 들었고요. 템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회오리 바람에 충격파를 연결한다는 건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이 충격파도 보조잼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뒤에 4개의 보조잼은 이 회오리 바람과 충격파 보조를 둘 다 보조해 주시는 잼들이면 효율이 가장 좋겠죠. 그래서 선택된 게 분쇄 보조,
근접 물리 피해 보조, 꿰뚫기 보조, 포악한 보조입니다. 생존용으로 피격지 시전 보조에 불멸의 외침을 달아서 사용할 건데 자기의 생명력에 따라서 레벨을 맞춰주시면 돼요. 저는 육체의돌 오라 네 힘줄 줬던 보조를 연결하면은 그때 딜을 더 줄 수가 있어요. 꿰뚫기 확률 때문에 공포의 깃발 껴주시고 피와 모래 효과 나와 있죠. 피와 모래도 같이 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라 마지막으로 순수의 전령까지 끼워주세요. 이거 우리 물리 딜을 높여주는 오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밀함까지. 이거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4개 오라 있죠. 이거 공포의 깃발, 욱지와 돌, 피와 모래, 순수의 전령. 이거 키고 나서 남은 만화는 정밀함 계속 레벨업을 해주세요. 그 이유가 일단은 순수의 전령 대신에 자부심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게 자부심 사용하지 않는 이유랑도 연결이 되는데 자부심이 만화 점유율이 너무 높잖아요. 그러면 정밀함 레벨을 많이 올릴 수가 없어요. 다른 오라들은 만화 점유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레벨을 올려도 점유율이 변하지 않는데 이 정밀함 레벨을 올릴수록 만화 점유 만화가 저기 계속 올라갑니다. 이 정밀함이 취약도 올려주고 정확도까지 올려주기 때문에 처음엔 우리가 정확도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명중률이 100%가 안 되죠. 그러니까 가능한 한 레벨을 많이 높인 상태에서 쓰는 게 좋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라 자부심 쓰실 분들은 쓰셔도 돼요. 어차피 이렇게 쓰다가 나중에 빌드업 하면 공강조율도 써야 되고 해서 순수의 전령 말고 자부심으로 갈 거거든요. 아니면 양쪽을 다 키는 방법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주시고 이동기 하나 있어야죠. 저는 이 밀리 빌드를 하면은 도약 강타를 주로 쓰는데 도약 강타 싫으신 분들은 질주 쓰셔도 좋습니다. 남은 곳에 이제 꼭 끼지는 않아도 되는데 이제 선택 사항이에요. 근데 도움은 많이 돼요. 발 선대 대전사랑 선대의 수호자 그리고 가능하면 광폭도 껴주시면 좋아요. 이 치명적인 건지 주얼이 원래는 저번 시즌까지는 좀 가격이 그래도 나갔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부터 매핑하면서 아틀라스 포인트 때문에 뭐 군단런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 지도 조각 모으기가 쉬워졌어요. 가지고 주얼 매물이 많아져서 그런지 치명적인 긍지도 상당히 싸거든요. 아코야로 쓰시면 돼요. 치명적인 긍지 저 아코야 휘하 전사 이거를 끼우시면 광폭이라는 스킬을 쓰게 돼요. 원래 경로는 버서커 전용으로 다른 클래스들이 쓸 수가 없는데 이거를 끼면은 경로가 차고 재생이 됩니다. 때리면 또 사라지고요 경로가. 그 광폭이라는 스킬이 데미지도 올려주고 받는 피해도 감소시켜주고 이속도 증가시켜주는 아주 좋은 스킬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충격파 사클 만화 재생을 땡겨가지고 그게 이제 이 주얼을 끼면 경로 재생이랑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신발 인첸에 만화 재생 인첸하고 목걸이에 만화 재생 땡겨가지고 반무한으로 그 광폭 스킬을 쓰시는 분들 있죠. 그런 빌드가 있죠. 근데 그렇게 꼭 안 하더라도 이거 끼고 보스전에서만 광폭을 써주셔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여유가 되시면 이거 사서 바로 끼워주세요. 그리고 피해 경로 이야기를 안 했는데 피해 경로도 껴주셔야죠. 이게 공속 돌려주고 흡수 매핑 시작하면서 키고 보스전에서 꺼져 있으면 키고 딜을 해주시면 됩니다. 플라스크는 두 칸이 비었죠.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생명력의 동결하고 냉각 제거, 이제 이동 속도를 올려주는 수은 플라스크에 저주 제거하고 저주 면역을 달아서 쓰거든요. 이제 나머지는 좀 선택인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는 제가 영상을 올려서 보여드렸는데 지금 한번 해볼게요. 10티어 맵으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돌아볼게요. 지금 보시다시피 68렙 기준이고요. 잼도 퀄리티 작도 하나도 안 됐고 11이래요 지금. 그리고 전직 노드도 아직 한 개 안 찍은 상태고요. 그러니까 막
액트 10타 민 상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로 매핑을 해보면 필경을 껴주시고 A worthy opponent. 문제가 별로 없죠. 검붉은 거가 지금 보시면은 검붉게 계속 터지죠. 동그랗게. 그게 충격파예요. 플러스 맞아주면서 매핑을 하면 됩니다. 지금 토템 스킬도 없어가지고 이 보스 잡을 때는 문제가 조금 될 것 같긴 한데요. 자, 한번 해볼게요. 근데 다니엘들이 조금 답답하긴 한데요. 보스전을 하면 이 정도면 괜찮은 성능이죠. 68렙을 기준으로 한 거 치고. 근데 스타터 제일 첫 캐릭인데, 리그 첫 캐릭인데 지금 맵도 없을 때죠. 10티어가.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68 정도 되면은 이제 매핑 시작하면 레벨도 쭉쭉 오를 때라서 뭐 10티어 정도 돌 때 되면은 각성자도 몇 번씩 잡았을 거고요. 그러면 적어도 한 15레벨은 올라 있겠죠.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치베노드나 아니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주얼 슬롯을 찍어가지고 이제 괜찮은 주얼 같은 걸 사서 끼든지 생명력을 더 확보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내 캐릭도 업그레이드가 될 거고, 아이템도 이제 이제 카오스 레시피를 하든 뭘 하든 커런시 좀 모일 거고요. 그래서 템도 조금씩 업그레이드를 하고, 잼도 이제 퀄리티 작도하고 레벨도 더 오를 거고요. 그러면은 이게 막힘없이 16티어 매핑까지 갈 수 있어요. 제가 강타할 리가 때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근데 뭐 호조 이런 거는 어쩔 수 없고 10호값 챙길 때까지요. 이제 이 정도 성능이 나온다는 건 보여드렸습니다. 스타트 빌드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기회가 되면 빌드 과정에 대해서도 글을 한번 쓸 거고요. 영상도 만들 거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